대부분의 애들은 모의고사는 다 풀어봤어요. 음. 여기까지는 많이 하시거든요. 네. 놓치는 게 뭐냐? 대치동 안에서도 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남기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방학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을 하시려는 분도 많고 신청을 이제 해놓고 이제 수강을 할 건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학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연령대로 나눠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가 보는 입장하고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등이라고 하면 문법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제 문법을 시작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요거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문법 특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핵심 문법 8개 이렇게 선정을 해갖고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가정법 이런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문법 특강이 있고요. 이게 좀 많이 제일 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흔한 거고 두 번째는 기초를 닦는 문법 특강이 있을 것 같아요. 기초라는 거는 품사랑 문장 성분이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실제로 글을 읽으면서 적용시키는 그런 이제 훈련이 되는 게 기초 문법이라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히 이 대치동에서도 핵심 문법 8개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형적이기 때문에 잘 팔립니다. 저희 학원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치동에서.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끌어모으기가 좋아요. 그렇죠. 딱 들으면은 딱 구조가 딱 나오고 이걸 들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리고 이 최적의 시기는 6학년인데 실은 6학년들이 이거 들었을 때 좋아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네네. 좋은 애들은 10%. 아, 문법 용어가 정리된 애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명사구가 오고 접속사 뒤에는 명사절이 온다. 이렇게 오면은 이해가 되는 애들은 좋아요. 저는 뭐 10%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한 8% 되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네, 10%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매일 수업하고 있잖아요, 네. 초등학생들. 자, 그럼 기준이 좀 있으면 좋잖아요. 네. 기준이 뭐냐? 기초가 됐다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절이랑 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예시가 떠오르면 기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좀 알고 있어도 그거는 아니고 실제로 이해가 어느 정도 떠올라야지 그건 진짜 아는 거니까. 네, 근데 많은 학생들은 여기 형성이 아직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제 수업을 들으면 돼요. 그렇군요. 예. 제 수업은 뭐냐? 품사랑 문장 성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쵸. 동사 이렇게 정의하죠. 동사는 동작이다. 그러네요. 동작이란 말 자체가 품사가 뭐게요? 동작이라는 말 자체가 품사가 명사예요. 그러네. 그러면은 동사는 동작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뭔 소리야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애들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어지러운데요. 예. 요거는 이 개념 설명을 얼마나 간결하게 하냐 이런 말을 기억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글을 읽었을 때 책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어떤 품사인지를 알면은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예, 그걸 연습하는 게 제 수업입니다. 아. 예. 그런데 만약에 이미 8가지 핵심 문법 이런 걸 신청을 하셨는데 학습자가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다 하면은 완전 기초가 되는 품사랑 문장 성분을 과외를 따로 붙이시는 게 저는 제일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외가 아니라면은 공부방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내셔갖고 그것만 배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이 좋냐? 적어도 5년 이상은 문법을 가르쳐갖고 그 지역에서는 좀 정평이 나 있다. 이런 분들이 알짜배기예요. 대학생의 경우에는 영어를 자체를 아주 잘하는 분들 많은데 그 가르치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가르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일수록 실은 잘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 마음을 헤아리는 거를 적어도 한 5년 이상 하신 공부방이나 그 문법과의 전문 선생님한테 품사 문장 성분만 숙지를 하게 해달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따로 붙여주시면은 요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확률이 높다. 네. 맞습니다. 그 품사하고 문장 구성 요소 배우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게 된다고 하면 다음 단계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대치동에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듣는 방학 특강 중에 영작 특강이 많아요. 요거는 어떤 거를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죠? 네, 이것도 이제 크게 봤을 때는 기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패턴을 맞춰서 따라쓰기를 한 다음에 이 패턴을 머릿속에 숙지시키는 게 목적인 쓰기 수업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특강은 뭐냐면은 그냥 자기의 생각을 주로 쓰는 쓰기 특강이 있는데요. 네. 저는 둘 다 그 각자의 의의가 있는 좋은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의사항은 이거예요. 흔히 말하는 구문에 맞춘 쓰기, 패턴 쓰기 이런 특강은 일기 쓰기가 선행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수강을 했을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은 이 패턴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틀을 나한테 이거 너는 이 틀에 들어와 하고 껴 맞추는 거거든요, 나를.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요. 이질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예, 이질감이 굉장히 강력하고 이 나의 생각을 어느 정도 써본 경험이 없는 애들은 당장에는 느껴질 수 있지만 한 2개월만 지나보세요. 요거는 다 날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되냐면은 학습력이 좀 있고 계획적으로 공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은 괜찮아요. 이게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적어도 5번 이상은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반복할 수 있는 학생들은 좋습니다. 근데 인간의 특성상 그런 확률이 높진 않잖아요. 그게 확률이 좀 낮아요. 상당히 낮을 것 같은데. 예, 상당히 낮기 때문에 만약에 기초 단계다 하면은 형식이 없어 보이고 체계가 없어 보이지만 차라리 주제에 따라서 자기 생각 쓰기 혹은 일기 쓰기 같은 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특강이 더 맞아요. 일기 기초가 없으면. 쓰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좀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일기 쓰기 특강 하면은 뭔가 좀 유치해 보여요. 네. 안 팔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차선책을 고른다. 음. 주제에 맞춰서 쓰는 거, 읽은 자료 바탕으로 해서 쓰는 거, 이런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미 패턴에 맞춰서 쓰는 그런 특강을 신청했다 네. 하면은 어떡하냐. 근데 우리 아이는 기초가 안 돼 있다. 근데 부모님들 생각하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 아이는 쓰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써요 엄마?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틀을 갖춰주기 위해서 패턴 쓰기 특강을 신청을 한 건데 이게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효용이 많은 아이들한테 크지 않다고 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일단은 그 대안을 드리냐면은 스스로 반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좀 수가 적기 때문에 부모님 같이 해주시면 돼요. 한 패턴당 5번 반복. 그 어느 시간 내에 해야 되냐? 2달 안에 한 5번은 반복해야 돼요. 2달 안에 5번 반복을 같이 해주시면은 좋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습득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기 쓰기를 따로 하면 돼요. 일기 쓰기는 왜 효과가 좋냐면은 내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안 해도 나의 생각이 반영된 거는 각인이 됩니다. 사람의 특성상. 그렇죠. 그래서 일기 쓰기를 하게 한 다음에 이게 엉망일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챗GPT 요새 그렇게 말하는 AI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첨삭을 받으시면 좋고요. 가능하면은 요 정도까지 한 다음에 첨삭 받은 거를 특강 선생님한테 갖고 가서 이거를 내가 쓴 거를 이렇게 첨삭을 해줬다 AI가 대체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그 원리 좀 알려줄 수 있냐? 요 정도로 부탁하면은 이거는 대체로 해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또 이제 원서 읽기. 네, 영어 책이죠. 영어 책 읽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어떤 사항이 중요할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그리고 실은 이거는 이제 데이터적으로도 검증이 된 건데요. 네네. 책이 쉬워야 돼요. 아, 네. 그게 포인트예요. 책이 쉬워야지 몰입이 됩니다.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에 몰입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해가 돼야지 몰입이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원서 읽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몰입해서 그거를 다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쫙쫙. 네, 예, 그렇죠. 이게 가능하려면 몰입이 되는 책이어야 되는데 몰입이 되려면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해가 선행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책이 쉬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책이라면은 안 쉬어도 괜찮아요. 그러네요. 좀 어려워도 네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다. 만약에 내가 뭐 물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깊다 하면은 네. 책 자체가 어려워도 관심 있는 분야니까 네. 알고 싶거든요. 집중이 되고.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치동에서는 북클럽이라고 많이 하죠. 그러네요.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이거 뭐라고 불렀냐면은 원서 강독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어요? 예. 요새는 이런 말 잘 안 쓰고 북클럽 이렇게 하는데요. 클럽이 훨씬 어감이 좋네요. 아,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면은 같이 있는 사람들,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도 읽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업이면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쓰기까지 연계가 되는 수업이다. 그러면은 정말로 좋아요. 쓰기 참 좋습니다. 연계되면은 네. 이게 다자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원서 특강의 포인트는 첫 번째 쉬운 책 읽기, 두 번째 관심 있는 책 읽기, 세 번째는 뭐냐 소통이 가능한 수업 듣기, 그리고 네 번째는 쓰기랑 연계가 되면은 베스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 대치동에서 많이 듣는 특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문법이라든가 영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유사점이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중고등학생 대상 문법 특강은 어떻죠? 문법 특강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핵심 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관계대명사 그리고 분사 이런 것들을 다루는 특강들이 있는데요. 이 효용이 굉장히 있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그거 1년 내내 쪼개서 이걸 배울 거예요. 뭐 중간고사 1학기에는 관계대명사, 1학기 기말고사에는 분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점 영역을 좀 이제 달리 해가면서 할 건데, 네.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항상 있죠. 항상 이제 중요한 건 함정입니다. 네. 함정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수업이 가능한 사람들은 문법 기초가 된 사람들이에요. 네.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더라도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분사구문 이론서나 분사구문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 분사구문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형태야. 이게 설명이에요. 자, 요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요 말을 들었을 때 예문이 떠오르면은 그러면은 그런 고급적인 문법 특강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면은 그다지 효용이 없고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고등학교에 나오는 어법 기출 모음 같은 거를 풀어보는 거는 좋아요. 맞아요. 해봐갖고 내가 앞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어떤 걸 하게 되지? 경험하는 건 좋은데 경험을 했는데 만약에 나는 당장의 2단계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하면은 전 단계, 더 쉬운 단계로 돌아가야 돼요. 이는 마치 중학생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어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하면은 다시 한번 중학교 거나 초등학교 거를 다시 배우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문법은 실은 상당 부분은 수학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 단계 게 선행이 안 되잖아요.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 전 단계에 품사, 문장 성분, 구절 이런 용어 같은 게 정리가 돼 있냐, 설명을 들었을 때 얘를 떠올리면서 이해할 수가 있냐를 확인해 주시면은 요거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실 수가 있다. 영작 특강입니다.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네. 영작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내신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어떤 걸 좀 살펴봐야 될까요? 주로 다루는 콘텐츠가 뭐냐면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나오는 내신 서술형의 유형을 전형화 시켜갖고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자신의 생각을 써보는 경험을 한 학생들은 요게 습득이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 같은 거
뭐 천회문 같은 거를 한 번도 못 본 학생인데 글쓰기한 경험이 많다. 이러면은 이 구문 패턴에 맞춰서 쓰는 거, 서술형의 전형적인 유형에 맞춰서 쓰는 거를 배우잖아요. 머리에 쏙쏙 들어가요. 맞아요. 한 번 들었을 때 각인이 되는 경우도 꽤나 많은데 요거 함정은 또 있죠. 함정이 항상 주의할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지 못해요. 이거를 수업을 듣는다고 했을 때 머리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반복을 해줘야 돼요. 네. 저는 항상 약간의 인위적인 틀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학습에 있어서는 적어도 2달 안에 5번 이상 반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경험적인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 패턴 쓰기 같은 거 특강을 들으신다. 그러면은 적어도 2달 안에 5번 이상 반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내다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네. 뭐 주제에 맞춰서 뭐 안락사나 뭐 저기 뭐야 총기 소지 이런 거에 주제에 맞춰서 글 쓰는 거는 큰 효용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게 더 많이 남아요, 머릿속에. 맞습니다. 왜냐? 자신의 생각을 쓰게 되는 거니까 생각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안 해도 각인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게 더 남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주제들이 수능 지문이라든가 모의고사 지문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 아이들이 많이 듣는 특강이 모의고사하고 이제 수능 특강이 상당히 많아요. 요거는 어떨까요? 저는 한 번은 꼭 해봐야 된다. 적어도 중학교 3학년이다 하면은 한 번쯤은 꼭 들어봐야 될 특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에 다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접하게 되는 시험이 어떤 것들인지를 미리 알고 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공부 계획을 세우기에도 유리하고 평소에 자기가 접하고 있는 학습 콘텐츠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초점을 줘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1 모의고사 네. 적어도 한번 2-3세트 이 정도 풀어보고 네. 고2도 2-3세트 고3 것도 2-3세트 실제 수능도 적어도 2-3개 정도를 풀어봐서 고1이랑 수능이 형식은 똑같은 형식인데 난이도가 이렇게 다르구나 요거를 느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는 다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해야 돼요. 그렇죠. 오버타임이 되면은 이거는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맞죠. 모의고사나 수능은 다 그 문제 푸는데 쓰는 시간을 5분 줄이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한 5분 정도는 오버타임 됐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철두철미하게 시간을 지키면서 풀어봐야 된다. 그리고 푼 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철저하게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휘 뭐 거기 써 있는 이제 구문 이런 것도 다 정리하고 배경 지식이 이렇게 깊이가 있네. 야 이걸 고등학생들이 해야 된다고 겪어봐야 돼요.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거는 공감이 안 됩니다. 경험만큼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경험을 꼭 해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많이 하시거든요. 네. 놓치는 게 뭐냐? 자기가 진학할 예정인 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를 무조건 풀어봐야 돼요. 저는 이제 대치동에 있으니까 애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고 부모님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애들은 모의고사는 다 풀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애들이 안 하고 있는 게 뭐냐? 대치동 안에서도 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진학할 예정인 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이거는 한 번 정도 해보거나 아예 안 해본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요. 근데 요거는 무조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3회 학년마다 3개년도 이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 내신은 유형이나 난이도가 팍팍 바뀌어요. 수능은 뭐 난이도가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실은 난이도가 유지가 되는 편이에요. 들쑥날쑥한 게 훨씬 적어요. 내신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간고사 때 평균이 뭐 70점 이렇게 나왔던 학교가 기말고사 때 평균이 35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런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그래서 한두 해의 기출문제만 풀고서 속단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1, 2, 3학년 거에
3개년도 이상의 내신 기출 문제를 무조건 풀어보고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이거를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접할 뭐 고2나 고3의 모의고사나 내신 기출 문제를 안 풀어본 애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은 거예요. 하지만 이 이상 더 늦어지면 더 곤란해집니다. 그러네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번 편은 방학 특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저희는 항상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전달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